자, 347페이지입니다. CMO입니다. 다계층 채권이라 씁니다. CMO. 채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계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계층 채권, 이걸 영어로 트렌치라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자, 계층은 우리가 일본 용어에서 따온 용어고 미국 용어는 트렌치란 말을 씁니다. 요거는 자, 트렌치가 여러 가지 많아요. 이거는 미국 거니까 알파벳을 씁니다. A, B, C. 자, 마지막을 Z라 하겠습니다. 그죠? A, B, C, D, E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뭐라 부른다? Z라 부르잔다. 왜 마지막을 Z입니까? 알파벳?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이걸 마지막 트렌치라 부르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알겠죠? 이걸 마지막 트렌치라 씁니다. 자, 그러면 계층이란 말을 써도 되고 트렌치란 말을 써도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치가 문제가 나오든 계층이 나오든 같은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Z 트렌치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메뉴들을 여러 개 만들면 투자자 입장은 뭡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요, 좁아요? 넓겠죠. A 트렌치와 Z 트렌치 두 개를 살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A 트렌치가 만약에 3년짜리라 봅시다. 그죠? 채권 3년짜리 기간을 3년을 발행하고 이거는 3년을 발행하고 얘는 5년짜리 발행했다 봅시다. 그죠? 그리고 Z를 6년짜리 채권으로 발행했다면 기간을 다르게 정해도 돼요, 안 돼요? 기간을 다르게 이렇게 정해요. 기간을 다르게 이렇게 정합니다. 다르게 정합니다.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요. 그죠? 금리도 다르게 해도 됩니까? 자, 이걸 변동금리 해도 돼요. 그죠? 이건 고정금리 하셔도 관계없어요. 또 변동금리 하든 고정금리 하든 관계없어요. 이거를 아예 정할 때 변동금리 할 것이냐 고정금리 할 것이냐 정하면 되겠죠. 그죠? 기간을 다르게 하고 금리도 다르겠습니다. 만약에 먼저 선순위 트렌치가 있다면 선순위 트렌치는 원금 회수가 빠르거든요. 금리가 낮아요. 자, 후순위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 3.4%를 해보겠습니다. 이 3.6%, 이 3.8% 이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순위일수록 금리를 낮게 하는 이유는 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선순위일수록 자, 금리가 낮습니다. 첫 번째 트렌치가 원금을 먼저 뭡니까? 갖겠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동안에 나머지는 이자만 갚습니다. 이자만 상환합니다. 이자만 갚겠죠.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갚지 않습니다. 상환하고 Z 트렌치는 아예 아무것도 상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트렌치가 여기 전체 풀이라 씁니다. 이걸 전체 풀이라 씁니다. 전체 풀에서 3년 말이 되면 원금이 모두 상환되겠죠. 상환되어 풀에서 빠져나가면 두 번째 트렌치가 원금을 갖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트렌치가 원금을 갖기 시작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갖겠죠.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갚아 나간다면 세 번째 트렌치는 이자만 또 갚습니다. 이자만 이렇게 상환한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자, 두 번째 트렌치가 원금을 모두 갖고 이 원금을 모두 갖고 이 풀에서 빠져나간다면 원금이 빠져나간다면 세 번째 트렌치가 뭘 갚는다? 원금을 갖기 시작합니다. 원금을 갚겠죠. 원금과 이자를 다시 갚겠죠.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그럼 세 번째 트렌치도 이 원금을 모두 갚고 나가면 풀에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풀에 빠져나가면 마지막 트렌치는 이 원금, 이자 한 번도 안 갚았죠? 원금과 자, 이자 한 번도 안 갚은 누적된 이자 되겠죠. 이자를 자, 1시에 상환합니까? 1시에 이렇게 상환합니다.
그래서 일세 이렇게 갚아나갑니다. 자, 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일세 이렇게 갚아나겠죠. 일세 이렇게 상환나간다. 여기는 상간은 뭐다? 상한은 분기별 상환합니다. 상한은 뭐다? 분기별 상환한다. 분기별 상환됩니다. 상환되고요. 자, 여기는 장기 투자자라 씁니다. Z를 뭐다? 장기 투자자. 이 장기 투자자에게 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씁니다. 자, 이 Z는 콜 방어 됩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콜 방어가 가능하다 되겠죠. 그죠? 콜 방어 가능하고, 여기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 저당권은 발행기간에 갖고 있었죠? 발행기간이 저당권을 갖고 있었죠? 저당권 또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받았습니까? 투자자가 받았죠.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받았죠. 물리금 상환액은 투자자였겠죠. 자, 이렇게 씁니다. 위험은 다 어디 있습니까? 투자 쪽에 있습니까? 자, 채무 불이행이란 위험은 어디 있어요? 자, 투자자. 조기 상환하는 위험도 어디 있어요? 투자 쪽이겠죠.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정하고, 이거는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하고요. 자, 기간도 다르게 정했습니다. 금리도 다르게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도 다르게 정했다. 달리 정했다. 자, 이 CM은 MBB와 MPTS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다? MBB라는 성질과 MPTS라는 이 성질,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죠.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MBB 성질과 MPTS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CM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예가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냐 물으면 CMO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예가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이냐 물으면 CMO 형태를 발행한 예가 있다라고 이렇게도 한번 기출했으니까 봐두십니다. CMO 자체로 단독으로 올시니까 봐둬야 됩니다.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CMO, 그죠? 자, CMO 쭉 있습니다.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각 그룹마다 서로 상이한 이자를 정했죠. 이자 다르게 정했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한다 밑줄 긋습니다. 이자도 다르게 정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도 다르게 정했다. 이 경우 나누어진 그룹을 트렌치라고 부릅니다. 자, 트렌치나 계층이나 같은 용어입니다. 트렌치라 부른다. 클래스란 말은 잘 안 부르고 트렌치 부릅니다. 클래스는 보지 말고 트렌치라 보십니다. 자, 보시고, 자, 이처럼 나누어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의 지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저당채권을 말하며 되겠죠. 동그라미 2번. CM은 저당채권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보유했습니까? 그죠? 자, 이 소유권으로 넣어야 되고 저당권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원리금수지권은 뭡니까? 투자자에 넘어가겠죠. 그죠? 차입자의 원금 이자를 트렌치로 투자자에 직접 지급하는 건 이체성의 성질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MBB 성격과 MPTS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죠? 쭉 보시고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자, CM은 일반적으로 4개에서 5개의 트렌치를 가져오며 CM은 트렌치 마지막 트렌치의 만기까지 이자 원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중간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트렌치는 되겠죠? 않고 만기 때 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는다. 이걸 Z 트렌치라 쓴다. Z는 알파벳 마지막을 Z라 부르기 때문에 이걸 Z 트렌치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예가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발행했습니까? CMO 형태에서 한국주택금융에서 발행한 예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거 물으면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안녕 넘기면 중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증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했습니까? 1번 우리나라 자산 유동화 증권 제도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됐습니다. 이 MBS를 도입할 때 ABS도 함께 도입했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MPTB입니다. MPTB 영어를 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라 불렀죠. 이거는 앞에는 뭐 층마다 부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보셔야 돼요. MPTB는 하나의 저당 지배 만기와 이자를 다양하게 여러 종류로 만들었다 틀렸죠. 여러 종류는 MPTB입니까? CMO입니까? CMO입니다. MPTB는 메뉴가 하나밖에 뿐입니다. 자, MBB, MPTS, MPTB 이 세 가지 종류는 종류가 몇 개이다? 하나의 종류밖에 뿐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는 뭡니까? CMO 하나밖에 뿐이다. 여러 가지 종류라는 말이 놓으면 CMO 설명이다. MPTB 설명 아닙니다.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3번 봅니다. 자,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 이 말은 뭐다? MPTB를 말합니까? TB는 MPTS와 주택 MBB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까? 혼합식 맞죠? 이걸 말하려고 하고요. 4번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은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 증권이라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CMO 있습니다.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자, 발행자는 소유권을 가진다 해서 놨죠. 자,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나 같습니다. 저당권으로 놓을 수도 있고 소유권으로 놓아도 관계없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소유권을 가진다, 저당권을 가진다 라 되겠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은 뭡니까?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거는 혼합형이니까 양쪽에 다 넣으신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OX 문제를 쭉 풀어보셔야 되는데 내가 몇 개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봅니다. 3번 문제. 자,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 유동성 위험을 증가합니까? 자, 유동화를 함으로 금융기관 유동성을 줄여요, 늘려요? 줄여요. 감소시킵니다.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이 말은 뭡니까? 위험이 줄어 돈 회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자금이 많이 시장에 흘리겠죠.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되겠죠? 자, MBB는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인 주택저당 증권 맞겠죠? 채권형 맞습니다. 9번 한번 볼까요? MBB는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에 증가한다. 틀렸죠? MBB니까 B니까 발행기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발행기간이 조기 상환 위험, 채무 불이행이 발행기간이겠죠. MBB는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발행기간에 있잖아. 위험은 누구와 같이 다닙니까? 원리금 수취권과 자 무슨 관계다? 세터로 다닌다. 무슨 관계다? 세터. 자, 그래서 위험이 나오면 특별히 공부하지 말고 원리금 수취권이 어디 있나를 딱 찾으시면 되겠죠. 원리금 수취권이 어디 있습니까? MBB는 예? 발행기간에 있었잖아. 그럼 발행기간에 있으니까 조기상환 위험도 발행기간이 부담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야 되거든. 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죠? 자, 1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그죠?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 증권에 관련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라고 써놨죠. 12번도 한번 볼까요? MPTB입니다. MPT 하나의 저당 집합의 만기와 이자에 다양하여 여러 종류 채권을 아까 CMO를 말한다 했죠. 13번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 증권은 CMO 형태의 발행된 예가 있다 했습니다. 맞고요. 13번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자, CMO는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 예? 자, 소유권을 CMO는 소유권을 갖는 거 맞죠? 자, 왜냐면 CMO는 발행기관이 저당권의 소유권을 갖고, 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이전한다.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자 소유권,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습니다.
물리금 소지권은 투자자에 이전한다.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자, 3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니츠 있습니다. 니츠도 매년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것도 별표 칩니다. 니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리얼 리스테이터. 리얼 리스테이트가 뭐요? 부동산이란 뜻입니다. 인베이스먼트 추루라 적었죠? 자, 인베이스먼트 추루, 이 말이 신탁회사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를 리츠라 씁니다. 자, 리츠의 종류는 외국어에 보면 신탁형과 회사형으로 나눕니다. 신탁형과 회사형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신탁형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만 많이 주는 것을 신탁형이라 쓰고, 회사형은 뭐죠? 회사 의결권이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회사형 리츠입니다. 우리나라 모두 회사형 리츠가 된다. 신탁형 없습니다. 회사형 리츠를 다른 말로 뮤추럴 펀드라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뮤추럴 펀드라 씁니다. 회사형 리츠를 뮤추럴 펀드라 씁니다. 우리나라는 회사형 리츠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까? 자기관리회사와 위탁관리와 기업고정 나눠주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기관리 리츠 했죠. 회사형이니까 자기관리라는 리츠 있습니까? 리츠 했겠죠. 위탁관리도 있죠. 위탁관리 리츠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리츠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요거 두 개는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가 뭐를 명목회사입니까? 직원과 임원이 없는 상태를 명목회사라 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상권 임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상권 임직원. 상권이 뭡니까? 상주하여 근무하는 임직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겁니다. 상권 임직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대표자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겠대요. 이걸 우리가 명목회사라 씁니다. 대표자만 있습니다. 이걸 명목회사라고 부르고, 여기는 상권 임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상권 임직원이 있습니다. 임직원 보통 5명 이상 이렇게 존재합니다. 되겠죠. 그럼 상권 임직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실체상 회사입니까? 예? 실체회사가 되겠죠. 실체상 회사가 됩니다. 자, 설립은 발기 설립합니다. 어떻게 쓴다? 발기 설립을 합니다. 그죠? 발기 설립이 뭔가 하면요, 우리 개추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뭐가 우리 개추 만들자 하고 발기하잖아요. 너 총무하고 너 회장하고 이렇게 하잖아. 너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발기하는 거예요. 발기하여 설립하는데, 설립 시 자본금이 필요하겠죠. 설립 시 뭐다? 자본금. 얼마 이상입니까? 5억 이상이 되었습니까? 자, 위탁과 기업구조는 설립 시 자본금이 얼마다? 3억 이상. 이 숫자가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설립 시 자본금은 자기관리처는 5억 이상, 위탁과 기업구조는 3억 이상이라는 숫자 있죠. 자, 그러면 설립했으면 이거를 뭡니까? 자, 금융감독원에 인가받고 뭐 했습니까? 주식 상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몇 개월 줬습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줍니다. 6개월 이내에, 자, 얼마다? 자기관리처는 얼마 이상 자본금이 확보돼야 돼요? 70억 이상 확보돼야 됐죠. 70억 이상 확보돼야 됩니다. 이거 경과하면 70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70억이 되겠죠. 이거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얼마다? 50억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가를 받을 때, 영업인가를 받을 때, 인가 전에는 현물 출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현물 출자는 인가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후에 합니다. 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데,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 후에 현물 출자 됩니다.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 출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대표자 누구 할 것이고 소재지는 어디 할 것이며, 자, 임원은 누가 할 것이냐, 주식수는 몇 개를 할 것이냐, 사무소는 어디 있냐, 이런 것을 다 한 보따리 서류 만들어 재무제표도 만들어 가서 인가 받겠죠. 받으면 이 주식에 상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증권회사 상장할 수 있겠죠. 주식 발행합니다. 만약에 여기 액면가라고 있으면 주식은 뭐가 있더라? 액면가. 1,000원짜리 액면가로 발행해 보겠습니다. 1,000만 주 발행해 보겠습니다. 이걸 금융감독원에요 인가 신청 받았어요. 그럼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주까지 발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 발행했을 때 이 주식시장에 공모주 청약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살까 안 살까요? 사겠죠. 그러면 주식을 샀으니까 지분권 획득해서 냈어요. 지분권을 획득했다 이런 말을 써요. 지분권을 획득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삼으로 인하여 돈이 리츠회사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현금이 들어갑니까? 현금이 이쪽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현금이 이쪽으로 유입되면 리츠회사는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요?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죠? 자,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수익이 발생하겠죠. 수익이 발생합니다. 되겠죠? 자, 이거는 상법 적용합니까? 이건 상법 적용합니다. 이건 상법 적용하겠죠? 법은 뭐다? 상법을 적용하더라. 그죠? 자, 평가는 수익 방식합니다. 평가는 무슨 방식? 수익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자, 수익성 부동산의 종류들이 많겠죠. 뭐 백화점을 구입하여 수익 사업할 수도 있겠죠. 그죠? 콘도를 지을 수도 있습니까? 그죠? 호텔을 지을 수도 있죠. 호텔 이런 거 되겠잖아. 자, 아파트 개발 사업 해도 돼요. 되겠죠. 우리나라는 뭐다? 부동산 부분이 70%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무조건 수익성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투자할 수도 있습니까? 자, MBS 사도 돼요. 뭐 사도 된다? MBS 구입해도 돼요. MBS 유가증권 사도 됩니다. MBS를 매수할 수 있겠죠. 또는 주택담보대출 할 수 있습니까? 주택 뭐다? 담보 대출 해둘 수도 있어요. 이 유가증권에 자 10% 이상 하면 되겠죠. 전체 우리나라 80%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데 투자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자가 돌아야 안 돌아요? 이자가 들어옵니다. 이자가 들어오면 이거를 배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주식은 뭐다? 배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칙을 얼마 이상 배당한다? 100분의 90 이상 배당하도록 돼 있죠. 그죠? 그런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뭡니까? 자기관련 50% 이상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아직까지 안 개정되고 있어요. 2008년 12월 31일이 넘었잖아. 그죠? 넘었으면 원래 90%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배당을 하는데 보통 얼마 배당했습니까? 90% 이상 배당합니다. 자, 리츠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배당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부 배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요런 거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리츠 구조 보면 그럼 투자자 입장은 직접 부동산 샀어요? 간접으로 샀어요? 간접 투자라 씁니다. 그럼 지분형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가 됩니다. 지분형보다 지분형 간접 투자라는 상품이란 말을 씁니다. 직접 투자 아닙니다. 자, 읽으면서 한번 의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에 봅니다. 의의 보시면 리츠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모았습니다. 되겠죠? 무엇이 봐요?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하거나, 여기 부동산에 투자는 어떤 부동산입니까?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사들면 MBBS나 부동산 관련 대출해야 되겠죠. MBB나 부동산 관련 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발생합니까? 그럼 운영으로 얻어낸 수익을 배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배당으로 바꿔놓습니다.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뭐다? 배당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간접 투자입니까?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회사형만 되어 있습니다. 회사형 니처나 우리나라는 자기관리 니처, 위탁관 니처, 기업구조 니처 세 가지 회사형이니까 회사형 니처를 다른 말로 뮤추얼 펀드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 합니다? 뮤추얼 펀드라 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주식을 제가 샀을 때 잘 사야 되겠죠? 주식은 주가 올라갔을 때, 내려왔을 때가 있거든요. 자, 상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식은 원금 손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투 잡으면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요즘 주가 많이 떨어진 거 있던데, 그죠? 지금 보니까 롯데 그 뭐죠? 쇼핑인가? 그 지금 17만 8천 원까지 내려와 있더라. 많이 내려와 있던데, 그죠? 지금 사면 되겠던데. 예, 롯데 쇼핑인가? 지금 바닥 치고 있는 것 같던데, 그죠? 그죠? 그래프상으로 보면 바닥 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더 이상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우량주 사셔야 됩니다. 잡주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그죠? 하루에 쫙 올라갔다 하루에 쫙 내려갔다 하는 건 절대 사지 마세요. 까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전매 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을 적어놨습니다. 자, 부동산을 뭐로 했대요? 증권화했다는 것이 2번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리처의 종류인데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그냥 여담으로 들으세요. 자, 지분형 있고 모기증 있고 혼합형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일로 한번 볼래요? 자, 75% 이상을 부동산 쪽에 투자하면 지분형입니다. 자, 이 리처 자금이 있죠? 이 자금이 부동산 쪽에 75% 이상 투자하면 지분형이라 쓰고, 반대말로 모기증은 뭐다? MBS나 주택담보대출이 75% 이상 되면 이거는 모기지형이 됩니다. 그죠? 어느 쪽도 75%가 안 되면 혼합형이 된다.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자, 책에는 읽어봐도 알 수 없게 적어놨으니까 구체적으로 뭐다? 어느 쪽이 75% 이상이 되느냐를 받는 겁니다. 자, 부동산 쪽이 75% 이상 되면 지분형이고, 그죠? 유가증권과 대출 쪽이 75% 이상 되면 모기지형이 되고, 어느 쪽도 75% 안 되면 혼합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개방형과 폐쇄형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주식을 요거 샀죠? 주식 샀잖아. 그럼 주식 사면 주식 가지고 발행기간에 가 리츠 회사가 돈 돌라 하면, 돈 주면 뭐다? 개방형, 안 주면 폐쇄형입니다. 실제로 리츠 회사에서 주식 들고 오면 돈으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요즘은 다 폐쇄형밖에 뿐입니다. 개방형을 했더니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발행자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 발행한 돈을 모아서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투자를 갑자기 뭐다? 주식들과 현금 내놔라면요, 건물 짓던 거 다 부도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현재는 모두 폐쇄형밖에 뿐이다. 그러면 주식 사는 사람은 발행자에게 돈 돌라 합니까? 주식시장에 갖다 팔아요? 주식을 팔겠죠. 팔면 어떻습니까? 다른 투자자가 사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거래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은 폐쇄형밖에 뿐입니다. 폐쇄형밖에 뿐이고, 자, 오른편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습니까? 회사형은 경영에 참여한다 했습니다. 주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은 의결권 없습니다. 경영에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그 대신 뭐 많이 줍니까? 배당을 더 많이 줍니다. 그죠? 배당을 더 많이 줘요. 이런 형태의 주식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1후라고 들어봤습니까? 1후, 2후 이런 말을 들어봤죠? 우선주는 뭐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을 더 줍니다. 이 우선주라서 나설 겁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의결권 없다는 거예요. 주주 의결권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니까 자, 뭐 창업주의 2세대 3세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속 증여가 되니까 세금을 많이 두드려 보니까 지분권이 쪼그라들 수 있겠죠. 우지분을 모집해야 되잖아. 대표자 된다든지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면. 요즘은
주식들이 이제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일반 사람들도 주식 많이 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영 이런 거 마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의결권이 있으면 뭡니까? 자, 이거는 뭐다? 회사형이고, 자, 경영이 참여하지 않으면 신탁은 배당만 받는다 이 뜻입니다. 기한과 무기한이라고 있는데, 기한은 뭡니까? 주식은 거의 뭐다? 기한 없는 게 대부분인데, 기한을 정해서 발행하는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 구조적 리츠는 기한부 리츠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주식의 기한을 정한다 안 정한다? 안 정합니다. 이걸 무기한이라 씁니다. 대부분 주식은 주식의 기한 안 정해놓습니다.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존속합니다. 되겠죠? 실체형과 명목이 이제, 실체형은 뭡니까? 임직원이 있으면 실체형이고, 임직원이 없으면 서류상에서는 명목형이라 씁니다. 됐습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 넘깁니다. 우리나라 리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문제가 몇 년 출제됩니다. 우리나라 리츠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 리츠 세 가지 종류 있습니까? 자기관리 리츠는 임직원이 상건한다 했습니까? 자, 임직원이 상건함으로, 자, 투자 운영 직접 수익합니다. 실체 회사를 말하고, 위탁과 기업구조는 명목회사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경영을 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거 봐두시고, 자, 모두 법인격입니다. 자, 배당은 뭐다? 90% 이상 배당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되겠죠? 다음 페이지 있죠? 이상 배당하는 경우 금액은, 자, 법인세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는데, 어떤 것은 법인세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취득세 면제 90% 배당하는 경우, 배당하는 금액에 법인세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뭐 있네. 밑에 법인격이 있고 주식회사랍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회사형 리츠니까 뮤추얼 펀드 일종이라 씁니다. 법은 뭐다? 상법 적용한다 됐고요. 자, 여기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란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고, 네 번째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 회사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되겠죠? 슬립 봅니다. 슬립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별표십니다. 자, 슬립 시 자본금 암기합니다. 자, 자기 관리는 얼마? 5억. 위탁 관리는 3억. 이거 시험 잘 놉니다. 별표. 자, 기업 구조도 3억입니다. 실체는 5억이고 명목은 3억 이렇게 묶었어요. 이 숫자 암기합니다. 시험 잘 놉니다. 실제상인 자기관리처는 뭐다? 5억 이상. 명목은 뭐다? 위탁이든 기업 구조이든 모두 3억 이상 별표해 두십니다. 그죠? 자, 영업인가는 국장의 영업인가 받아야 됩니다. 되겠죠? 자, 줄 거 놓고요. 아래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한 장 넘깁니다. 최저자본금 6개월이 지났습니까? 자, 이게 별표치입니다. 자기관리는 얼마? 70억.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위탁과 기업구조도 50억 이상. 그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 공모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공모 보면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하기 전 있죠. 자, 100% 30을 초과하는 부동산 성격을 그가 투자한 개발 사업에 관하는 인가하기 전까지 발행한 청약이 제공할 수 없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른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식 분산 이거 별표치입니다. 자기와 위탁 관리는 모두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5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와 위탁은 1인 소유가 얼마다? 50%까지 가능하고, 기업 구종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는 제한이 없다? 기업 구종 리츠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와 위탁만 5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50%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기업 구종 리츠는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되겠죠? 요즘 연기금이 이 주식 많이 사요? 예? 많이 사겠죠? 그래서 연기금들이 요즘 많이 사잖아.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 있습니까? 기업 구종 리츠는 주식 분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제한 없이 100% 소유돼야 된다 했습니다. 자, 자기와 위탁만 있습니까? 50% 추가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업 구조는 자 100% 다 사도 됩니다. 현물 출자가 있어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후에 해야 됩니다. 전에는 현물 출자할 수 없다. 그래서 현물 출자, 영업이가 받거나 등록하는 최정부의 인가 전에 동그라미. 전에는 현물 출자 받은 방식 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물 출자는 항상 영업인가 후에만 한다. 전에는 안 된다. 전자 동그라미 별표. 자, 현물 출자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있습니까? 부동산. 기억에 부동산 있죠? 부자 동그라미. 지상권 할 때 지자 동그라미, 임차권 할 때 임자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신탁 소유권 뒤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신탁 소유권은 신자. 자, 하면 한 장 넘깁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권 등기 이전 청구권입니까? 자, 등기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자 동그라미. 대토 보상권 있습니까? 자, 이거는 암기하시면 자, 부지, 임신, 등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현물 출자 종류가 뭐다? 부지, 임신, 등대 이렇게 하면 다 외웠어요. 제가. 종류는 아직 시험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대토권은 중개법 할 때 많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자, 도시개발 사업하겠죠? 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은 수용될까 안 될까요? 수용 방식을 했을 때 필요한 토지니까 수용되잖아. 그럼 수용되면 그 수용됐으니까 토지 보상금 받았잖아. 이걸 은행에 넣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안 내려고 그 일정 반경 안에 땅을 사는 것을 대토권이라 쓴다. 자, 대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런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면 뭐다? 주변에 땅을 사면 돼요. 이거 대토권이라 씁니다. 땅을 팔기 싫었는데 공적기관에 공공사업자에게 강제적으로 뺏겼잖아. 그러면 이걸 나는 농사 짓는다, 다른 업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땅을 옆에 사는 것은 다시 대토했다면 양도소득세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대토권이라 부릅니다. 중개법 할 때 잘 나올 겁니다. 들어본 것 같죠? 자, 이런 것들은 현물 출자도 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현물 출자 됩니다. 자, 받으시면 되고요. 자, 글자들이 좀 많은데, 자,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딴 건 읽어보지 말고, 자, 배당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360페이지. 배당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상법에 따라 당의 연도 이익 배당 한도를 100분의 90 이상으로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되겠죠? 주주에게 배당이 원칙이 몇 프로? 100분의 90 이상 배당하는 걸 원칙인데, 그죠?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되겠죠?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도 이익 배당률 100분의 50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다? 자기관리 리치일 때 작년 2018년이 됐죠? 12월 31일까지는 자기관리 리치일 때는 뭐다? 50%까지 배당한다. 여기 이제 있었는데 지금 넘어갔으니까 90% 해야 되겠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자, 차입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차입할 수 있습니까? 차입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 된다? 2배까지 돼요. 차입할 수 있느냐를 자꾸 물어요.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줄이니까 자금을 차입하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됐죠? 돈 빌릴 수 있습니다. 리츠에서도. 이때 동그라미 2번의 1에 따르면 자기 자본의 얼마까지 2배를 추가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다만 있죠. 주주 의결을 거치면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읽어보시면 되고, 합병이 되느냐? 합병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 합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합병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병 가능하다. 자, 다음 조건을 갖추어서 합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고 됐죠. 자, 1번 다른 투자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건 합병할 수 있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끼리는 합병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 아닌 회사와 부동산 투자 회사를 합병은 못 합니다. 자, 그 말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서 존속하는 부동산 투자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부동산 투자 회사 같은 종류 투자 회사다. 같은 투자 회사끼리는 될 수 있습니다. 3번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부동산 투자자와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부동산 투자자 중 어느 하나의 투자회사가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 투자인 경우 나머지 부동산 투자에도 주식 공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공모했는 것끼리 합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공모했는 것끼리 합병해야 문제가 안 생기겠죠. 금액도 자산평가도 해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자, 리츠는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됨으로 인하여, 자, 문제는 어떤 형태로 오는지 27회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7회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냈죠. 1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종,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기업구종 리처죠. 자기관리 리처는 실체상 회사하고 위탁과 기업구종은 명목회사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본금은 3억입니까? 5억 이상이 되겠죠. 자, 3억 원은요 위탁과 기업구종 리처는 3억 이상, 자기관리는 5억 이상이 돼야 된다. 2번 틀렸죠. 3번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상권 자산 전문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나 상권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두려면 자기관리 회사로 바꿔야 되겠죠. 5번에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날 6개월이 지난 기업구종부서는 자본금이 50억 이상이 되겠죠. 자, 자기는 얼마 있습니까? 70억 이상, 위탁과 기업구조는 50억 이상이 되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